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별 희한한 또라이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로봇처럼 조정하려는 사람 등등 말이죠. 그런데 재수가 없을 땐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위 상사로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퇴사를 고민하거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지위를 유지하고 때때로 그런 상황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럴 땐 무조건 참는 것이 해법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상사이지만 맞짱을 떠도 되는 경우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직장 내 상사가 갑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무형의 파워가 윗사람 중심으로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파워는 주로 인사평가 권한과 연대 능력에서 발생합니다. 연대 능력은 내게 유리하도록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직급이 높을수록 연대 능력이 커지는 것은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경영진이나 인사팀 등 회사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채널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상위 관리자들과 친분이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구조상 상하 직급 간에 분쟁이 생기면 윗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당연합니다. 직장 내에서 개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연대 능력은 이후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합당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도 그런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해도 연대 상황에 따라 부당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인사평가 권한과 연대 능력을 기반으로 갑질을 한다는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사 권한이 없는 직급만 상사이거나 이슈가 공론화되었을 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갑질하는 또라이 상사와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도 상사를 공격하는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돌아올 예측되지 않는 피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실제 발생 가능한 수위를 넘어선 과장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어서 두려움이 과장될 수도 있지만 또라이 상사들이 갑질을 할 때 조직 내 위상을 레버리지해서 의도적으로 공포감을 과장하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다른 친구 삥 뜯으면서 엄마에게 이르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180명밖에 되지 않던 스페인 군대가 몇백만 명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공포감 레버리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라이 상사라고 다 들이받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실상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로 만든 공포감이 전부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 대기업 유럽법인에서 IT 전문 인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주거지도 제공받고 가족과 함께 파견 나간 사람은 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비용 지원 없이 현지 물가 수준에 준하는 급여만 받고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을 현채라고 하는데요. 제 지인은 현채 인력이었습니다. 현채인은 일종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주재원과 현채인 간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 지인은 운이 안 좋게도 지독하게 갑질을 하는 주재원과 나란히 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주재원 과장이 자기가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현채인들을 괴롭히며 갑질을 해대었다고 하는데요. 하는 업무가 달라 출근 시간이 다른데도 기분이 나쁘면 전화해서 왜 아직 출근 안 했냐고 짜증을 부리고 그딴 식으로 일하면 내가 너 잘라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IT 전문 인력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그걸로도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쪼아대었다네요. 제 지인이 보기엔 지가 날 뽑은 것도 아니고 날 해고시킬 역량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것이 웃기지도 않아서 그냥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갑질 과장은 자기가 나쁜 말을 해서 잘리면
직업을 잃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상황이니 그게 두려워 감히 대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영국 법인에 있던 그 꼴통 과장이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는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건 내 업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거 너 이딴 식으로 관리할 거면 내가 너 잘라버릴 거라고 평상시 하던 말을 또 하더랍니다. 제 지인은 참다 어이가 없어서 너 거기 딱 기다려라. 그래 너 나 한번 잘라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업무를 접고 바로 그 영국으로 날아갔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 책상 앞에 가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근하는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네 말대로 네가 날 잘랐으니 내가 나가줄게. 그리고 법인장이 왜 나가냐고 물으면 있었던 일 다 말해주마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바로 그 시간부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꼴통짓을 하던 그 인간이 갑자기 비굴 모드로 나와서는 내가 와이프랑 싸우는 바람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한 번만 이해해달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를 나가더라도 내가 했던 말들은 회사에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는군요. 제 지인은 당신이 와이프와 싸운 거랑 내 업무도 아닌 프린터 고장난 거랑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게 당신 같으면 양해가 될 것 같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같은 놈과 다시는 일 안 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했답니다. 그만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현지 법인장은 급여 외에 현지 주거비를 추가로 제공해 줄 테니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고, 제 지인은 저런 인간 근처에는 일하기 싫으니 잡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 결국 그 법인에서는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급여를 훨씬 높여서 유럽 다른 나라의 현지 법인 소속으로 소속만 바꾸어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쥐뿔도 없던 그 꼴통 과장이 그 과정에 겪었을 일을 생각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갑질하는 상사들은 자기에게 저항하면 매우 큰 불이익이 올 것처럼 공포감을 자극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여나 모를 최악의 상황이 두려우면 갑질을 당해도 계속 그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의 사례처럼 그 공포감을 극복하고 피해를 감수할 생각까지 해서 문제에 정면 대응을 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와 충돌을 일으킬 경우 충돌의 목적과 충돌 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상사를 한 방에 골로 보내는 것이 목적인지, 다시는 내게 뭐라 그러지 못하게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지, 목적과 실행 강도를 정확히 타겟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런 파워 게임을 벌일 만큼 파워가 있는지도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겠죠. 한 번쯤 화를 내어서 지금까지 쌓인 울분을 풀어보는 정도로 끝낼 요량이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이성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한번 시작하면 주변 관리자들의 회유나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폭이 싸움 붙기 전에 칼로 자해를 하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 할 자신 없으면 나랑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번 한 번밖에 안 싸우고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작할 거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 회사 잘릴 준비하고 시작한 거니 어설프게 날 회유하거나 압박하려고 하지 마라. 징계니 감봉이니 뭐 이딴 걸로 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리 꺼져라. 저 인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거는 수가 있으니 인사팀 너희들도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면 어설프게 일이 무마되고 끝나버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상사와 전쟁을 벌이더라도 인사평가권을 가진 직속 상사와는 가급적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논쟁 상황이 오픈되었을 때 조직 내에 내 편을 만들 여지가 있는 건에 한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좋다. 셋째, 공포감에 쩔어 있으면 아무런 대응도 못할 수 있다. 너무 부당해서 참을 수가 없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만큼 내 의지가 강력할 때만 한판 붙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직장 상사라도 한번 붙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선
인사평가권을 가진 직속 상사와는 웬만하면 싸워서 안 되는 이유와 갑질 상사와 싸워 이겼던 다른 사례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 TV의 장프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굳이 누르지 않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